여러분,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폭등한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죠. 실물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그게 현실화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땡땡은행이 위험하다. 이게 땡땡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방은행입니다. 지방은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나 전북이나 부산, 지방의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을 보면 0.65%입니다. 0.65%인데 뭐가 높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아닙니다. 1년 전에 평균 연체율은 0.34%였습니다. 그때하고 견주어 보면요, 1.93배인가요? 1.93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2배가.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실물경제가 어렵고 수출이 지금 적자를 계속 지속하니까 중소기업이 줄폐업하고요. 줄폐업하면서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지역경제가 폭삭 망했었죠. 그때가 말입니다. 2021년이 0.63%였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높습니다. 2022년은 0.43%였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지방은행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지역은행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지역은행들이 줄파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기업이 대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났고 그 뱅크런의 결과로 지역은행들이 지금 벌써 5개째 망하기 직전입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실물경제에 어렵기는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실물경제는 우리는 미국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합위기가 와 있는 상태고요. 경기 침체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0.65%까지 늘어났다는 것은요, 이게 지역은행의 위험 당연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북은행은요, 0.43%에서 무려 말입니다. 0.82%까지 폭등했습니다. 저는 0.82%까지 폭등한 것을 심각하게 봅니다. 대구은행도 0.37%에서 0.7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부산은행은 좀 덜 올라갔어요. 0.21%에서 0.34%로 올라가서 그나마 좀 덜 올라갔고요. 전북은행이나 대구은행은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이러다가 위기가 지방은행에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도 큽니다. 이 금액이 커서 저는 지방은행이 무너지면 이게 중앙은행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전북은행만 하더라도요, 작년에는 8조 1601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요 8조 5952억 원까지 늘었죠. 대구은행은 28조 37억 원이었는데 28조 3626억 원까지 늘었고요. 부산은행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31조 5075억 원에서 34조까지 늘었습니다. 34조 2343억까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심각하거든요. 그럼 지방은행이 왜 이렇게 중소기업의 대출이 많으냐? 이게 정부의 정책적으로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일정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대출액의 대출 전가액의 60%를 중소기업에게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위험이 곧 지방은행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대출 리스크가 이건 반드시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지방은행의 리스크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는요. 이게 60% 비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60%에서 50%로 좀 하향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요. 지금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고정 이하 여신 NPL이라는 거 말입니다. NPL의 커버리지 비율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1분기 92.9% 기록했거든요. 올 들어서는 55.2%예요. 이게 NPL 그러니까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의 커버리지 비율이 이게 낮아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은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뜻이에요. 3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원리금이 부실대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고정 이하 여신인데 이게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제일 큰 문제는요. 경기 반등 시점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경기 반등 시점이 빨라지면 아무래도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으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경기 전망은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업황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75입니다. 이게 100의 기준이거든요. 75면 굉장히 낮은 거죠. 대구 경북은 72고요. 그나마 전북이 좀 나은데 77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대구든 부산이든 전북이든 할 것 없이 70대니까 이거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게 이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고 또 하나 결국 지방은행도 살리는 길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9월이 곧 다가옵니다. 대출 만기 연장 금액 이거 만만치 않게 큽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33조 3천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만기 연장 금액만 116조 6천억 원, 원금 상환 유예 금액이 11조 7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가 이게 5조입니다. 그러면 지방은행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지방은행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대출 만기 연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소기업, 중기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당연히 위험성이 커진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이 두렵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5대 시중은행을 보면요. 이게 아직까지 코로나 지원한 대출 만기 연장 금액
해소는 조금은 됐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시다시피 5대 시중은행 기준입니다. 예, 대출 만기 연장이 21만 4,316건이고요. 34조 8,135억 원입니다. 적지 않죠. 예, 원금 상환유예도 1조 5,309억 원이고요. 이자 상환유예도 2,762억 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늡니다. 예, 이게 만약에 지방은행의 위기가 이제 중앙은행으로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 저는 중앙은행도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에 45조 349억 원에서 3월 말에는 37조 6,159억 원으로 떨어졌고요. 2023년 현재입니다. 현재 5월 3일 기준입니다. 36조 6,005억 원으로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연체율이 반대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연체율이 보면 2022년 9월에는요. 0.21%의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요. 지금은 0.36%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니 9월이 정말 무섭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요. 결국 말입니다. 이 대출 만기 연장 금액이 결국은 아킬레스건이 될 거고, 예, 시작은 과연 어디에서 터질까? 뭐 지방은행일까 아니면 제2금융권, 예, 그중에서도 저축은행일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는요. 지방은행도 위험으로 저는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예, 발빠르게 대처했듯이 앞으로도 대처를 하면 좀 나아지는 모양새는 가겠지만 워낙 부채가 많습니다. 그 부채를 털어내기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굉장히 빠른 그런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지금 뭐 정부가 이게 경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싶어도 정부도 돈이 없거든요. 예, 정부도. 예,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결국 경기 활성화 방법밖에 없는데 그 활성화는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해제. 예, 규제 해제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 파격적으로 규제 해제를 해주고요. 세금 감면도 해주면서 예, 시장이 예, 그 어느 때보다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예,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관련돼서는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을 높여서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